성장성이 너무 부족해서 이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증권주가 상단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증권을 직접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캐파가 열린 거죠. 상방이 뚜껑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입니다. 이제 증권주는 단순하게 내수주, 상방에 막혀있던 우리나라 국민들만 쓰는 그런 시장이다. 이게 아니라 해외 외국인도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캐파가 열린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깡토입니다. 깡토의 추세 추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에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연일 갱신하고 있는데요. 이 갱신에 맞춰서 반도체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증권주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주도 섹터를 한번 찾아보고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누구나도 알 수 있는 AI, 반도체라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 얘기를 하면서 메모리 얘기를 하면 메모리는 크게 세 곳의 회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해외에서는 마이크론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이 세 곳에서만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계속 발전하니까 메모리가 부족한 겁니다. 메모리라는 게 SSD랑 랜드까지 다 포함한다고 봤을 때 메모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메모리의 수요는 늘어나니까 쇼티지까지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실적이 좋고 상승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마이크론도 똑같고요. 마이크론이 국내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캐파를 따졌을 때는 삼성전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마이크론이 해외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디스카운트를 계속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7배, 8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만 이렇냐 이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더 길게 봐도 상황이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촉매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촉매제가 뭐냐면 과거에는 외국 사람들이 국내 주식을 매매하려면 아주 불편했습니다. 해외 거주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신고해야지 국내 주식을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거고요. 대부분 파생상품, ETF나 이런 걸 통해서만 국내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레딧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보게 되면 국내 주식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인데 사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사야 되지?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정책을 바꿨죠. 좀 더 우호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해외 시장에 대해서 개방을 하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점진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IBKR과 협약을 통해서 해외에서 국내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부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주식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려오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게 지수 자체를 견인하고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동남아나 어디 베트남 이런 곳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 곳에 투자할 때 작은 스몰캡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동남아나 베트남에 투자할 때도 베트남에서 1등 회사, 인지도가 있는 회사, 누구나도 알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에 저희가 투자합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저 알짜 숨겨진 저평가 수혜주 이런 종목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1등주 너도 나도 알 수 있는 인지도가 높은 그런 회사들을 먼저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이 되는 거고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거, 얼마나 또 유명한 거, 성장할 수 있는 거 그런 회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로 들어오는 거는 대형주,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종목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반도체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메모리 가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변했다고 주가 자체가 변동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만 봐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사이클이라는 건 계속 도는 겁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를 보면서 어떤 섹터의 주도주가 변경되고 있는지 흐름에 가고 있는지 긴 호흡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게 바로 증권주라 보시면 됩니다. 삼성증권 차트를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차트를 보게 되면 주가 자체가 8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 횡보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날 삼성증권이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거래량도 터지고 강력한 돌파가 나왔죠. 그러면 매수해야 되는 시점은 바로 여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하면 가장 좋겠지만 늦게 매수할 수도 있겠죠. 늦어도 상한가 가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오후에 매수를 한다거나 혹은 늦었더라도 오늘 매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가 자체를 언제 사서 언제 팔까 그거보다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어떻게 하고 나에서 얼마나 비중을 관리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삼성증권이 IBKR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되는 거고요.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 역시 파트너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협약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빨라도 6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키움증권 차트를 보더라도 현재 고가에 도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깔끔하게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터졌고 오늘 어제 인더스트리 액션이 나왔습니다. 증권주들이 인더스트리 액션이 나왔기 때문에 돌파하지 못했지만 포켓 피봇 차원에서 키움증권을 보셔도 되는 거고요. 5월 6일 날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미래에셋증권을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똑같은 포지션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셋 역시 해외 협력사를 통해서 외국인의 진입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자회사를 통해서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상승, 조정, 돌파 다른 것보다 좀 더 명확한 차트 패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터졌고 장대 양봉이 나왔고 강력한 돌파가 나왔고 인더스트리 액션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이거 말고 모든 증권사들 웬만한 대형 증권사들은 외국인들의 진입을 다 허락할 테니까 전반적으로 다 사고 싶다 그러면 ETF를 사셔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코덱스 증권 ETF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ETF는 종류가 많습니다. 예시를 든 것뿐입니다. ETF를 보더라도 차트가 저희가 원하는 거와 똑같죠? 상승, 조정, 돌파 역시 인더스트리 액션이 나왔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차트 패턴만 보면 당장 증권주들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펀드멘탈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증권을 공부하게 되면 증권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크게 리테일과 IB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증권에서는 어떻게 돈을 버냐라고 하면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 수수료가 이익이 되는 거고요. IB 같은 경우에는 IPO라든지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메자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 대부분 리테일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사고 팔 때 그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이익이 잡힌다. 근데 그동안 증권주가 저평가였던 거는 아시다시피 국내 시장에서는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서로 MS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인하를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너무 부족해서 이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증권주가 상단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증권을 직접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캐파가 열린 거죠. 상방이 뚜껑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이제 증권주는 단순하게 내수주, 상방이 막혀있던 우리나라 국민들만 쓰는 그런 시장이다. 이게 아니라 해외 외국인도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캐파가 열린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수 자체가 계속 신고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수가 신고가라는 건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늘었다. 시장 참여도를 늘면 당연히 리테일, 수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익은 증가하는 구간에 시장의 상반까지 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증권주, 다양한 섹터들을 같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증권 섹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증권 섹터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섹터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섹터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섹터를 살펴보시고 이 섹터에서도 주도주 혹은 내가 주도주를 못 찾겠다라면 바스켓 매매를 하시거나 ETF를 사셔도 충분하니까 지켜만 보지 마시고 직접 매수하시는 게 공부하시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갈 수 있도록 깡토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